안녕하세요.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아인슈타인은 왜 양말을 신지 않았을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티안 안코비치라고 독일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신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왼쪽 무릎으로 생각한다. 좀 이상한 얘기죠. 생각은 머릿속에서 하는 것인데 왼쪽 무릎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과 인지, 습관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사고할 때 우리의 신체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손을 움직이기도 하고 눈동자를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체가 같이 움직이면서 얘기를 하고 사고하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사고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소한 움직임들, 우리의 사소한 몸집들이 우리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플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까만색 옷을 입었을 때보다 흰색 가운을 입고 있을 때 더욱더 주의력이 집중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과제를 해결할 때 손짓, 몸짓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장이 낮은 방보다 천장이 높은 방에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험에 의하면 강의실에서도 앞자리에 앉는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더 좋기를 바란다면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제일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으면 선생님이나 교수와 아이 컨택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선생님의 표정, 분위기까지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훨씬 더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도 훨씬 더 잘 기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3 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보다 훨씬 더 키가 큰 친구가 두 번째 줄에 앉았거든요. 두 번째 줄에 앉은 이유는 자기 눈이 안 좋아서 앞에 앉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좀 더 앞에 앉을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훨씬 더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집중력과 창의력, 사고력까지, 아니 우리의 감정과 기분까지 몸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뇌가 활동하는 것은 뇌 자체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워크로 한다는 것이죠. 사고는 감각과 운동과 우리의 생활 자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몸 전체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오른손을 오므려서 주먹을 쥐거나 잠깐 산책하면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손과 발, 그리고 코와 귀, 여러 가지 감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흡수하고 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머리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있는 공간도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우리가 경험하거나 또 배운 많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그런 판단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공간, 신체적 제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주관적이고 감정적이며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경우도 그렇다고 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신이 정말 존재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신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이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이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신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지, 진실로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믿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한 개인의 종교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기독교인일 확률이 높고, 인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힌두교인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유대교인이 될 확률이 높고, 중동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슬람교인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제목처럼 아인슈타인은 양말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천재로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는 양말을 신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생활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옷을 말쑥하게 제대로 입고 다니지도 않았고, 그의 머리카락도 그의 아내가 그냥 멋대로 잘라서 그의 머리를 보시면 아무렇게나 멋대로 자른 것 같은, 그래서 더 멋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틀에 얽매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양말을 신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양말은 구멍만 나지 않소. 그런 것을 굳이 신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아마 그렇게 자유롭게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천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중력장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 것도 스위스에 있는 특허 사무실에서 빈둥거리다가 생각해낸 것이라고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고민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우리의 사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인 그러한 제약들이 좀 벗어났을 때 우리가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바입니다. 요즘 우리는 공정사회, 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회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나 규칙과 규정 이런 것들에 얽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최소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일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두고 얽매여서 제도와 틀에만 얽매이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없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평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개인을 비교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공동체의 문화입니다. 이 평가는 개인주의 문화인 서구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밭농사가 위주였던 서구에서는 개인주의 문화가 퍼질 수밖에 없었고, 논농사 위주의 동양에서는 공동체 문화가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DNA에는 개인주의 문화가 아니라 공동체 문화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제도는 동양적인 사고에서 기반한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수들, 공직자들이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미국의 개인주의적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시스템에 자문을 하고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런 평가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정착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화는 고작 이제 50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서구적인 그런 개인주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반발도 많고 우리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해서 변화를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읽은 책 중에 프리조프 카프라라고 물리학자가 쓴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서구 사상이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을 해서 의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사람이 어떤 환경의 산물이고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세상인데,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사람도 기계 일부처럼 부속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제 바꿔야 한다.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또 동양의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병은 그 한 곳에서 병이 생겼을 때 그 한 군데의 원인이 아니라 모든 장기, 모든 신체 기관들이 어우러져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한 곳만 치유한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것이 아니다. 이런 동양적인 사고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는 책이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을 하나의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의 그런 산물로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신체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유아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유아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아원들이 굉장히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놀이입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놀이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는 놀이, 그리고 손을 쓰고 몸을 쓰는 그러한 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몸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도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아이들이 놀려서 다 같이 함께 하는 놀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발달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청소년의 발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하루 종일 앉아서 80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80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과연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좋은 일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한창 뛰어놀고 몸을 움직여야 사고도 발달하고 더욱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 입시 논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시험에 의해서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이런 지금 현재의 평가제도, 현재의 교육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자유롭고 또 평화로운 그러한 삶을 위해서 좀 이런 틀에 벗어난 교육이 아니라 좀 더 혁신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 당국이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없고 이렇게 대학 입시에 매몰되어서 그런 얘기들만 주고받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교육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구글이라는 회사를 아실 텐데요. 구글은 이렇게 뭐 넥타이를 꼭 매야 된다거나 뭐 근무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무 시간도 자유롭고 뭐 근무 시간에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회사 안에 자유롭게 게임하고 놀 수 있는 이런 거리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12시간, 8시간 이렇게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틀을 깨고 여러 가지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구글을 오늘날 최고의,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 오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너무 틀, 규정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직원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직원들이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여러 가지 것들을 창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상 아인슈타인은 왜 양말을 신지 않았을까? 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